오늘 제가 청소년, 청년, 미래 세대의 행복에 관해서 발표 부탁받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청소년, 청년에 대한 이해나 지원은 굉장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학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하지만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정서에 관해서, 마음에 관해서는 사실 정부가 뚜렷하게 하는 게 아직은 매우 미진한 그런 상태인데, 또 이사장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정부가 여러 가지 경쟁 체계를 더 강화한다고 하는 이제 소식이 사실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미래 세대의 행복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인데, 확실히 행복이라는 개념에 관해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개념이고, 기성세대의 행복을 미래 세대에게 강요하거나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행복을 위한 희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희망을 별로 가질 수 없다, 이런 청년 세대가 굉장히 많고요. 안타깝게도 88만 원 세대라는 청년 불행 담론 이후에 희망적인 청년 담론이 생산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생망에 이어서 N4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불길한 것은 저출산 정책처럼 청년 정책도 반복적인 실패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크게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미래 세대는 사실 정말 불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예측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 세대의 행복에 대한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불행해질 예정은요, 여전히 우리는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 체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은 행복은 사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전에 안전부터 챙겨달라. 여러분들 너무 익히 잘 알고 계신 매슬로우의 아주 욕구의 단계에서 자기 실현은 훨씬 더 먼 주제이고,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가, 청소년, 청년에게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욕구부터 해소되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질병이 아니라 사실 자해, 자살, 고의적 자살이 이 사망자 1순위인데요. 요즘은 이제 통계가 어떤 반영을 하냐면, 청년 1,500명이 한 해에 자살하는데 그 절반이 청년 1,500명이 사망하면 그 중에 절반이 자살이고요. 청소년은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자살로 죽는 나라. 이런 사실 굉장히 암담한 통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우리 사회가 청소년과 청년을 존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존중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사실 이런 통계가 여러분 다 알다시피 1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청년에 대한 생명사랑 정책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일부, 전 사회적인 관심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유도 가족, 학업, 친구, 이런 거시적인 이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의 입시 체계 및 경쟁 체계는 계속 아이들을 죽여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2021년 작년 주요 통계를 보더라도 청소년 사망자 10명 중 6명이 사실 자살이어서 청소년은 자살의 비율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11년째 계속되고 있다. 물론 전체 자살 사망자 수 중에 청소년, 청년 자살 사망자 수가 제일 많지는 않습니다. 중장년 남성 자살자 수가 많긴 한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도 사실 우리는 특별한 정책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라는 게 사실 외국 학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볼 정도로
어쩌보면 굉장히 잔혹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이 청소년들의 자해 자살은 다른 세대와 달리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희삼 교수님께서 지스트, 카이스트 이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자신의 고등학생을 회고할 때 학교가 어떤 이미지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는데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네 나라에게 물었을 때 80.8%,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80.8%가 사활을 건 전장 같은 의미로 고등학교를 다녔다. 좀 비약하면 병사처럼 살았다는 거거든요. 전쟁터에서, 학력이라는 전쟁터에서. 전쟁터에 있는 병사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사실 쉬는 거예요. 근데 쉬는 청년들에게 어른들은 무기력하다고 또 비난하죠. 자해 자살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행복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2020년 코로나 첫 해에 대학병원 60여 개에 대한되는 대학병원의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 시도자 수를 보고한 건데요. 20대 여성이 4,607명, 10대 이하 여학생들이 2,174명, 30대 여성들이 2,184명. 물론 자살자 수는 남성이 더 많지만 자살 시도를 할 만큼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10대, 20대, 30대들이 특히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조용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사회의 조용한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을 뽑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체제에서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정말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계속 공부인데요.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떻게 또 변천됐느냐? 더욱더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돈이나 권력 이런 것에 치중이 되어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 통해서 들어보신 바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10억을 주면 감옥 가겠냐라고 물었더니 감옥 가겠다 10억 받고 이런 사실 이런 경쟁 체제가 행복뿐만이 아니라 도덕까지 또 불행하게 만드는 그리고 한국은 돈이면 다 되는 사회다라는 배금주의가 아이들에게 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24시간 배달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잠 못 자고 일해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이들이 성형을 요구하는 비율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정서적인 이유들 다음으로 미래 세대는 더 불행해질 것을 예측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외롭고 고독한 세대가 더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관계는 아주 불행합니다. 가족과 소통이 어렵고 친구도 소통이 어렵다고 말하고요. 한 자녀 가족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서 아시다시피 서울은 950만 명 중에 현재 300만 명이 1인 가구에 육박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외로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생, 혼자 죽는 사회가 되고 있다. 고독사로 인생을 끝내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외로움, 사회적 고립이 확장되어가는 초단절 사회, 무연 사회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왜 외롭냐? 대화가 안 되냐? 맞습니다. 한국 사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보고를 했는데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4개국과 비교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나의 고민을 들어주신다에 한국이 제일 낫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죠. 청소년 청년들의. 동시에 얘기를 했다 하면 무슨 얘기만 하냐? 얘기를 했다 하면 오직 공부 성적 얘기만 한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마치 회사 다니는 직원이 상사에게 내 업무 실적 보고하듯이 어머님, 아버님 제 성적 이만큼 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공부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얘기하고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청소년으로 살기, 청년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 들어주는 부모도 적다. 반면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혼자 사는 인구는, 저는 또 1인 가구 자살 예방 사업하면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20대, 30대 1인 가구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이 1인 가구 청년들이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우리 경기도민의 외로움과 고독에 관해서 2년 단위로 3번에 걸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더 외로움과 고독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외로움과 고독이 증가하고 있고 대화가 어려운데, 그럼 같이 살겠느냐? 그럼 집에 들어와서 또는 함께 같이 살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으냐 물어보면 싫다고 해요. 외롭지만 같이 살면서 그 기성세대와 감정적으로 엮이고 책임지고 탓하고 원망하게 되는 관계가 불편하다. 사실 가까운 몇 개 나라에서는 청년 외로움, 노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과 청년이 같이 사는 모델을 추구한 바가 있고 일부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노인들하고 살고 싶지 않다. 어르신들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모에게 듣는 잔소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이런 데에서 추진하던 노청 세대 노인과 청년이 함께 서로의 외로움을 의지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산다라는 정책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이유가 그런 부모하고의 관계의 연장 속에서 예측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게 지쳤다. 잔소리 평가 너무 싫다. 또 결혼도 미룬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 감정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게 더 좋다. 외롭지만 차라리 혼자 지내겠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미래 세대가 더 불행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그런 이유는, 그러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가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잘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봤을 때 사실 청년들은 별로 그럴 것 같지 않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해받지 못할 것이다. 소통은 더욱더 어렵고, 부모 세대가 더 많이 놀았을까요? 요즘 아이들 더 많이 놀까요? 우리는 요즘 아이들이 더 많이 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모 세대가 더 많이 놀았어요. 더 행복하게 보냈어요. 요즘은 사실 독서 문화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 세대의 경쟁이 더 치열했을까요? 요즘 아이들의 경쟁이 치열할까요? 요즘이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합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 세대가 더 치열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 세대의 일자리가 더 많았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일자리가 더 많을까요? 부모 세대가 일자리를 갖기가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이 훨씬 더 어려운데 부모님들은 요즘이 훨씬 더 낫고 본인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고정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게 굉장히 큰 고생이고, 또 고생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부모님 세대들이 별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게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썼던 책에 많은 청소년, 청년들 인터뷰에서 담은 건데요. 태아 시절부터 고생하고 태교로 영어, 수학을 풀고 영유아 시절에도 고생하고 또 유치원 시절에도 자수성가하고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이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보다는 더 많이 하지만 대학생보다도 초등학생이 공부를 더 많이 하는 나라고, 중학교에 가서
특별한 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면 뭔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고등학교는 입시 중심으로 어떤 진학을 할 것인지 이것을 고문받다가 끝나서 간신히 대학을 가지만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일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청년이 되었지만 어른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마음고생이 훨씬 더 심하다.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대하기는 왜 싫으냐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나 때는 말이야는 정말 지겹다. 그래서 너무나 어른들이 여전히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라, 교훈이 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다, 따라라, 이런 대화를 고수하는 것이 이제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른들이 너무 지금 사회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어른들은 고성장 사회에서 국가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하는 걸 경험했지만, 지금의 세대는 저성장 사회, 소득도 많이 오르지 않고 반면 아파트 값은 굉장히 오르고,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지 않고 느리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사는데, 그런 것을 저성장 사회를 잘 모르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훨씬 더 본인을 기준으로 한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새로운 혁신은 어렵고요,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는 심해지고, 이러면서 사실 의욕 상실이 너무 많고요. 일본의 사회학자 후루이치라는 분은 청년들이 일종의 난민화한다, 희망 난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은둔화하고 자살 같은 것이 증가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 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욕망을 차라리 줄이겠다, 생활을 줄이고 소확행 1인분 인생과 같은 그런 삶을 꿈꾼다, 이런 어떤 세계관의 변화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소비할 능력도 없고 연애할 능력도 없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행복할 자신은 더 없다라고 말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굉장히 많고, 여고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겠다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세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기조 발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십 년 외쳤는데 경쟁 교육은 사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본, 한국처럼 국영수 중심의 이런 줄 세우기는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하는데, 이것을 그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다 느끼면서도 우리 어른들이 합의하지 못해서 이거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또 이야기인데요. 교육에서 이 외로움과 고독을 물리칠 수 있는 더 풍요로운 관계 경험과 지역사회 참여와 청소년들이 스스로 실험할 수 있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는 사실 요원합니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너무 어렵고요. 청년들의 실패를 돌보는 체계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과 자신의 역할을 지역사회 안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외로워지고 더욱더 원자화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원자사회라고도 표현하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미래 세대가 행복해지려면 사실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당연히 주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50대보다 20대의 취업률이 낮은 현실이 굉장히 장기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청년에 대한 사회 책임, 청년 채용 지원, 또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실행되지 않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알바를 진짜 구하기 힘들다고 해요. 결정적인 요인은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라는 것도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키오스크 부시고 싶다. 사실 저런 알바를 통해서 고시 준비를 한다든지 다음 단계 진학을 준비한다든지 생활의 여비를 마련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키오스크 탓에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고요. 대단히 안타까운 것은
3대 패스트줌의 키오스크 도입하면서 가장 많은 청년을 알바에서 해고한 기업, 그런 기업은 롯데리아 같은 기업이고, 맥도날드, 버거킹이 물론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오히려 청년을 덜 해고했다. 어른들이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코로나와 함께 또는 코로나를 전후해서 청년들의 공채가 폐지됐어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집단적인 그런 창구는 정말 공무원 시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런 10대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했어요. 수시 채용. 과거에는 1,000명, 2,000명, 3,000명 단위로 그래도 부모님에게 말하기 자랑스러운 대기업을 취업하는 이 청년들도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이 소수 청년들에게도 길이 막혔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되게 암울한 현실인데, 사실 코로나 시기에 청년들의 채용을 못하도록 막는 법을 갖고 있는 국가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실 청년들에게 열심히 살려고만 하지 기회는 주지 않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청년들이 불행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고, 또 청년 주거나 육아 문제의 해결이 굉장히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과 면담했는데요. 열심히 5년, 10년 일하면 살만한 주거 공간 하나쯤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게, 열심히 살 힘을 내지 못하겠다. 20년 동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한다고 하면 우리 세대는 그 낙으로 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모두 고성장 사회에서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는 경험을 다 겪으면서 청년들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나름 이제 해결책을 찾았었습니다. 답이 있는데요. 답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일부는 디지털 혁명과 함께 4차 산업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인류도 지금 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적 혁산들도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회적 현상들을 어떻게 타파하느냐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세대가 모여서 함께 서로 자주 만나서 갈등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는 만나기도 힘들어하는, 만나서도 좋은 대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청소년 청년층과의 광범위한 대화가 필요한데, 이게 꼰대 같은 대화를 해서 힘들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대단한 예산을 투여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성세대가 들어주고 대화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발전, 개발이라는 과거의 도구마를 버리고 탈성장, 안전, 연대, 환경이라는 이런 미래의 중요한 주제를 부여안고 민주주의, 돌봄, 생태라는 현대사회의 3대 기본 주제를 청년들과 함께 경청과 대화로 풀어가야 하는데, 어른들의 강요와 어른들의 기준으로 밀어붙이는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이런 성장주의가 지속되는 한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서 행복 난민이 될 가능성이, 행복을 찾아서 떠도는 그런 난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많은 사회정책의 기대를 하면서 기조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